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거나 경로당이나 마을 모임에서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떤 말습관이 우리를 더욱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한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요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생들이 제 말을 경청했는데 요즘은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대화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존중받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요? 상철 어르신의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지혜를 쌓아오셨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대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7가지 말 습관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요즘 시대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시면 좋을 말은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경험을 나누려는 좋은 의도지만 젊은 세대들은 시대가 다르다고 느끼며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세상도 참 편리해졌지만 이런 점은 예전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더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하시면 좋을 말은 내가 뭘 알아? 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내 생각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 말씀하시면 훨씬 대화가 잘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세대를 일반화하는 표현은 대화의 벽을 만듭니다. 대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벽을 만들어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어르신들, 자신의 말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녀분들, 손주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7가지 말 습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 습관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기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오히려 더 존경받습니다.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가 직장 이야기를 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서 조언을 해주세요. 먼저 들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손녀에게 건강 이야기만 했더니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엔 손녀의 연애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주었어요. 중간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손녀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연애담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화가 끊이질 않네요. 영순 할머니의 사례처럼 먼저 들어주는 습관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말 습관은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입니다. 하지 마라, 안 된다 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지만 긍정적인 표현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손자가 요즘 게임만 한다고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게임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고 매일 잔소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게임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시간도 따로 정해보면 어떨까? 할아버지가 타이머도 사주게라고 제안했더니 의외로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금은 함께 시간표도 만들고 게임 시간과 공부 시간을 나누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벽을 세우지만 긍정적인 제안은 문을 열게 합니다. 꾸중이나 비판보다는 격려와 제안으로 말씀해 보세요. 또한 지금 세대는 왜라는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해보다는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손녀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어서 항상 그렇게 짧게 입으면 안 돼라고만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걱정하는 건 내가 춥거나 다칠까봐 그런 거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다음부터는 외출할 때 긴 치마로 갈아입더라고요. 이유를 함께 나누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 습관은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질문의 형태로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방 좀 치워라 보다는 방을 정리할 시간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약 먹었니? 보다는 오늘 약은 언제 먹을 계획이니? 라고 물어보면 더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자에게 늘 공부해라, 책 읽어라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래? 라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군요.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령은 저항을 낳지만 질문과 제안은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말 습관은 존중하는 호칭 사용하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별명이나 야, 너 같은 호칭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이름을 정확히 부르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를 항상 아가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 며느리가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니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불러온 애칭이나 호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나 손주,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동훈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있습니다.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항상 우리 똘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부르니 손자가 민망해하더군요. 나중에 할아버지,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손자의 마음을 이해하니 괜찮아졌어요. 가족 간에도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써온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공개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나 손주를 지적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대화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누세요. 울산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녀가 취업 준비 중인데 친척 모임에서 우리 손녀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라고 말했다가 손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나중에 손녀가 할머니, 그런 말씀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조심하고 있어요. 손녀의 자존심을 생각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도 한 명의 성인으로서 자존심과 체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5번째와 6번째 말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말습관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너희 사촌은 벌써 결혼했는데 옆집 김할머니 손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던데. 같은 비교하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손녀가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항상 옆집 영희는 벌써 아이가 둘인데 너는 언제 시집 가려고 그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눈물을 보이며 할머니,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우리 손녀,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할머니가 응원할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존중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6번째 말습관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윤정수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다 보니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수술을 받고 아들 내외가 간호해 주었을 때 처음으로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 열심히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정 표현에 더 익숙하고 이런 말을 통해 유대감을 더 깊게 느낍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오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손주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용기를 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갑자기 안아주며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관계가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오히려 더 존경받는 계기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상미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와 사소한 일로 다툰 뒤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어제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하구나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로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과는 결코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지막 7번째 말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말습관은 경험을 지혜로 바꾸어 전달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잔소리가 될 수도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자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 선택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의대가 좋겠다며 제 의견을 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점점 대화를 피하더군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 할아버지 시절에는 이런 선택들이 있었는데 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제가 잘 들어준 뒤 그럼 그 꿈을 위해 할아버지가 도울 일이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더군요. 경험을 명령이나 훈계가 아닌 이야기와 질문의 형태로 전달할 때 젊은 세대는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 말 들어라 보다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손녀가 첫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길래 참고 견뎌. 세상 일이 다 그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할머니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훨씬 더 진지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는 더 힘들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7가지 말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 습관들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 사용해온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둘째,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미안해. 할머니가 또 옛날 말투가 나왔네라고 웃으며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말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가도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오곤 했어요. 어느 날 손자에게 또 공부해라라고 말했다가 할아버지가 약속을 어겼구나. 다시 말할게. 오늘 공부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라고 고쳐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웃으며 할아버지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실수해도 인정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모든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장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수님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말투를 바꾸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니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도 하고 주말에 놀러 오기도 해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존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와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7가지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말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화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손주의 공부, 자녀의 육아 방식, 며느리의 집안일, 사위의 경제력 등에 관한 대화에서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예전에는 그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 손주는 알았어요 라고 대답만 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았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 보는 거니? 이렇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시작하면 손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할머니는 내가 미래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오늘 공부할 계획은 있니? 라고 물으면 훨씬 반응이 좋아요. 이처럼 명령이나 잔소리 대신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고 생각해서 늘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없이 큰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가족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방법을 바꿔서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현대 육아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해는 잘 안 됐지만 그런 방식도 있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니? 라고 했더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평가나 비판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예전에는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했죠. 이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담근 김치도 참 맛있네. 나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제안을 하니 며느리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칭찬과 인정을 먼저, 그리고 조언은 제안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동혁 할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른인데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가 변하니 자녀들도 변하더군요.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먼저 변화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또한 대화할 때 목소리 톤과 표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화가 난 목소리나 표정으로 전달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띈 표정으로 말씀하셔 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황미경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평소 목소리가 크고 강한 편이라 말할 때마다 가족들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더니 손주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오더군요. 특히 우리 손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니 아이들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말의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존중하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밥 먹었어. 공부해 이렇게 짧게만 보냈어요. 그러다 손주가 알려주길 문자에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우리 손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이렇게 보내니 손주들의 답장도 길어졌답니다. 디지털 소통에서도 따뜻함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말 습관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말 습관을 일상에서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과 기억하기 쉬운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말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마치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래의 팁들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팁은 하루에 한 가지 표현만 바꾸기입니다. 모든 말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해라라는 명령형 표현을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형으로 바꾸는 연습만 해보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정순애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하루에 한 가지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고맙다는 말을 최소 3번 하기, 화요일에는 질문형으로 말하기,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거울 보며 연습하기입니다. 새로운 표현이 어색하다면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자신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확인하면서 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손주,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같은 표현들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이렇게 연습한 덕분에 실제로 손주를 만났을 때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종이에 적어두기입니다.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화장대 등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 표현들을 메모해 냉장고에 붙여두었어요. 하지마 대신 하면 어떨까? 내가 뭘 알아 대신 내 생각도 이해가 돼. 이렇게요. 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네 번째 팁은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변화 의지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옛날 습관이 나올 때 알려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명수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손주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옛날 버릇이 나오면 살짝 알려주겠니?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명령조로 말할 때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약속하고 알려줍니다. 덕분에 더 빨리 고칠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팁은 성공한 대화 기억하기입니다. 새로운 말 습관으로 대화가 잘 풀렸던 경험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경험은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미영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며느리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했던 날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와 달리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경험을 떠올리면 계속 노력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팁은 디지털 기기 활용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이나 알람 기능을 활용해 말 습관 연습을 도와주는 도구로 삼아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았어요. 3시간마다 존중하는 말하기라는 알림이 뜹니다. 그때마다 제 말투를 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하죠. 기계의 도움을 받으니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옛날 습관이 나올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보세요. 울산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격려 메시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번 시도하다가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계속 노력하다 보니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더군요. 어르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행복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조금 더 존중하고 따뜻한 말투로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어른 되는 7가지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대화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소중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